막아야 합니다. 나중에 바꾸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국내법의 경우에도 상황을 정상화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려요. 또한 국제법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 간 합의 과정은 이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만 정상화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다면 정대협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정확한 이유는 뭘까요?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무라야마다마, 고노다마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성명이 발표되면서 국민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고 기금 사업은 중단이 되고 맙니다. 첫째, 우리 측에서 원했던 것은 국가 배상입니다. 즉,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그에 준하는 법적 조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 자체가 민간 모금 형식의 위로금 형식이었고 모금된 자금 경로가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 대부분이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기금 운영도 문제였지만 이후 일본 정부의 태도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모리 요시로, 고이즈미 주니치로 등의 총리들은 사과 편지에는 서명을 하면서도 자국의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을 빼버린 겁니다. 1965년 박정희 정부 당시 한일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 정상화가 됩니다. 이때 맺었던 합의가 이후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우선 국가 간 합의를 통해 수억 달러를 받으면서도 원조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국가 배상이라고 주장했고 일본은 독립축하금이라고 주장을 했으니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구권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기한 겁니다. 개인 청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살해버린 거죠. 물론 지금의 정부 간 합의가 당시 합의와 동일한 성격을 지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외교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소녀상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보통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고 정책이 조정되는 관례가 있었는데 최근 수년간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론이 어떻건 밀어붙이겠다, 이런 식의 정서가 너무 강한 거죠. 그렇다고 포기하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재단이 설립이 되더라도 위안부 졸속 합의 불관용 운동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부 간 합의가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는 법적 투쟁이 필요합니다. 소녀상보다도 재단 설립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밖에 없다는 말을 하기 전에 우선 현재의 흐름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